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제목은 타이틀은 동작 다중 맵 프레임워크 지원하기고요. 맵은 여기서 말하는 맵은 실제 지도의 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발표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하도록 할게요. 2011년부터 안드로이드 개발을 했고요. 지금 올해는 이제 9년차 엔지니어고 구글 디벨로퍼 리서치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코틀린 타이틀을 같이 가지고 있고요. 한국에서 GD로 활동하다 현재는 싱가포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서 그랩 택시에서 일하고 있고 처음에는 승객 앱으로 하다가 작년 중순에 이제 지오 팀이라는 이제 앱으로 팀으로 바뀌어서 현재 패신저가 드라이버 앱 쪽을 같이 하고 있고 현재 기사 쪽 앱에 매니저 겸 개발 리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는 미디엄인데 최근에 좀 업데이트를 안 해서 좀 약간 아웃데이트드 된 그런 정보들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발표 내용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 앱 택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맵 서비스가 있는데 그 맵이 현재 네다섯 종류의 맵을 동시에 같이 유저들에게 딜리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이제 다양한 처리를 했는지 이니셜라이즈 과정과 그다음에 맵을 실제로 인터랙션까지 어떻게 제어하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고요. 크게는 이제 그 앱 내에 어떤 맵이 있는지 공유해드리고 초기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초기화 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문제점, 다양한 이슈들 그리고 인터랙션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맵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랩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맵은 구글의 구글맵과 노키아의 히어맵, 그 다음에 최근에 SK의 T맵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서 현재 더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아직 엠바고 상태라서 얘기드릴 수는 없지만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조인했을 때는 구글맵과 히어맵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었던 상태고 이제 제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제 팀앱의 프로젝트 리드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현재 기사앱에서 팀앱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이슈가 있었던 것 그리고 제가 승객앱에서도 마찬가지로 맵의 리팩토링 작업과 총괄 디자이닝을 다 해서 제가 그쪽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양쪽 어플리케이션의 모든 것을 다 맵 쪽 파트를 다 담당하다 보니까는 좀 알고 있는 것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맵 SDK를 초기화하는 것은 이제 다음과 같이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맵 SDK는 처음에 SDK 기본 객체에 대한 초기화입니다. 이 과정은 뭐 컨텍스트를 전달해 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리소스 경로 같은 것들을 해주는 그런 컨피그레이션 작업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리소스를 다운받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보통 맵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맵 테마라든지 어떤 지역을 기준으로 할지 그 다음에 어떤 레이어로 있을지 그런 것들을 나누고요.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맵 엔진을 초기화하게 됩니다. 그 엔진은 이제 맵 타일이라고 부르는 실제로 지도에 어떻게 렌더링 해야 되는지 그리고 GPS를 어떻게 보정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의 정보들을 어떻게 매핑할지 그런 정보들을 초기화하는 정보도 있고요. 그 초기화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이제 맵 뷰를 실제로 제공해주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제가 했었던 T맵 같은 경우는 이 기본 객체 초기화와 리소스 다운로드 그 다음에 엔진 초기화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형태였었고 맵 뷰를 제가 별도로 생성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SDK가 초기화가 되기 전까지는 맵 뷰가 생성이 되지 않는 과정을 거쳤고요. 히어맵 같은 경우는 각각이 모두 다 개별적으로 구분이 됐었습니다. 기본 객체를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리소스를 따로 다운받고 그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게 되면 엔진을 초기화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 엔진이 초기화가 되게 되면 또 맵 뷰를 생성을 해줘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단계들이 다 블러킹이 걸리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다 구분해줘서 구현을 해줘야 됐었고요. 그 이유는 리소스 다운로드 과정에서 오프라인을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맵 리소스가 작은 지역에서도 각각의 준 레벨에 맞춰서 다양한 맵 해상도를 제공해야 되다 보니까는 이 맵 데이터들이 꽤 많은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어그레시브 어셋 매니저로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히어맥 같은 경우는 이 부분 때문에 각각의 단계를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제공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글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하고 뷰티풀합니다. 그냥 맵뷰를 생성하면은 그 내부에서 모든 작업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글맵은 가장 연역도 오래되기도 했지만은 개발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게 제공해주는 형태로 현재 이루어져 있습니다. SDK를 초기화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따르는데요. 이 앞에서 얘기하는 초기화, 리소스 다운로드, 엔진 초기화, 이 과정은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딱 한 번만 동작하면 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액티비티가 실행되다든지 그런 과정에서는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위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나만 동작하게 하기 위해서 싱글톤으로 구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그 SK의 이니셜라이징 과정이 초기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폴백을 지원해 줄 것이냐, 페일리어 폴백이 제일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랩 택시 같은 경우는 지도가 가장 핵심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왜냐하면 지도가 보여지지 않으면 텍스트만으로는 그 내부에서 지원해주는 서비스들을 매끄럽게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지도에 대해서 이 스위치 오프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폴백 지원이 가장 필요했고요. 현재는 저희가 하는 방식은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나면 그냥 구글 맵으로 바로 포워딩을 하도록 구글 맵으로 스위치를 해서 그걸 기본 맵으로 보여주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맵별로 다양한 초기화 단계가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었던 어떤 맵은 어떤 단계가 한 번에 이루어지고 어떤 맵은 단계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별로 되어 있는 과정들을 어떻게 묶어서 할 것이냐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심플하게 노키아가 제일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노키아의 히어맵을 기준으로 그 단계를 구분해서 각각의 단계별을 완성이 될 때마다 콜백으로 다음 단계로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기화의 구현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한데요. 에셋을 다운로드하는 과정과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기본 컨피규레이션 잡아준 컨텍스트 전달해준다든지 다른 웹 경로라든지 에셋 경로 이런 거 지정해주는 것은 에셋 다운로더에 같이 묶어서 넣었고요. 그리고 맵 엔진을 초기화하는 초기화 과정을 이제 따로 분류하고 그다음에 이 과정 두 개의 과정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이제 맵 뷰를 실제로 제공해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맵 뷰를 화면에 보여주는 것과 그다음에 맵 뷰가 화면에 보여주고 나서 그것을 실제 다른 어플리케이션 코드 내에 다른 앱 내에 다른 코드에서 상호작용 인터랙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테면 구글맵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구글맵을 통째로 다른 쪽에다 전달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구글맵을 위한 파사드 오브젝트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노키아를 위한 그런 파사드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다음에 팀앱용 파사드 오브젝트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각각을 이제 공통 부분을 추상화해서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뺀 다음에 그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다시 랩핑을 해서 전달해 주는 것을 최종적으로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맵뷰의 바인딩은 뷰를 단순히 화면에 그려주는 과정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인터랙션을 공통적으로 제공해주기 위해서 그런 랩핑 작업까지 포함이 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한 번만 동작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싱글톤으로 기본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앱스코프 싱글톤으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는 타일 다운로드와 보이스 다운로드를 같이 합니다. 타일 같은 경우는 진짜로 맵 화면에 우리가 보는 것이고 보이스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이나 아니면은 그 액세시빌리티가 필요한 유저들이 좀 있습니다. 핸디캡 유저들 같은 경우는 이 보이스가 좀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런 유저들을 위해서 보이스 다운로드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맵 엔진 이 과정이 앞에서 끝나게 되면은 에셋 다운로더의 콜백을 받겠습니다. RX 자바를 통해서 콜백을 받게 되고요. 앞부분에서 설명한 건데 포인터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타일 다운로더, 보이스 다운로더가 끝나게 되면은 이 다음 완료된 것을 이제 RX 자바의 스트림으로 해서 다음 형태로 받게 되고요. 다른 곳에서는 이 에셋 다운로더라는 오브젝트로 받아서 이제 성공이 되면은
이제 석세스도 받게 되고 실패가 되게 되면은 empty나 아니면 에러로 따로 형태로 다운받게 되는 콜백을 받게 되는 형태로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제 맵 엔진 쪽에서는 이 에셋 다운로드의 다운로드를 다운로더 콜백을 받는 형태로 해서 실제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엔진을 초기화하는 과정을 하게 되고요. 엔진 초기화가 완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엔진 초기화가 완료가 되게 되면 다시 그 다음 다운스트림으로 보내주는 형태로 해서 RX 자바 형태로 다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맵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 쪽에서 완료가 됐다라고 얘기를 지금 전달해주게 되면 그 엔진 통해서 이제 모든 작업들이 다 완료가 됐다라고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프래그먼트를 맵뷰를 만들어서 맵뷰를 화면에 바인딩을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었던 다양한 맵의 형태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래퍼, 이제 인터랙터, 구글맵 인터랙터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 그런 구글맵 인터랙터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이제 캐시맵이라고 해서 이 맵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개의 화면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한 개의 화면에서만 사용을 하지만은 이제 이 사용하는 것이 다양한 그 뷰모델이나 프리젠터 레벨로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캐시 맵을 통해서 이제 별도의 이니셜라이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캐시된 걸 쪽에서 받아서 바로 대응하도록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 단계가 완료가 되게 되는데요. 다이어그램으로 보게 되면은 처음에 에셋 다운로드가 동작을 하게 되고 이 에셋 다운로드의 콜백을 엔진 초기화가 듣고 있다가 엔진 초기화가 완료가 되게 되면은 또다시 이 콜백을 맵뷰 초기화가 코드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액티비티 코드에서는 이 맵뷰 초기화 코드가 있고요. 그 맵뷰 초기화 코드 안에 이제 엔진이 멤버 필드로 있게 되고 멤버 필드는 다시 에셋 다운로드를 멤버 필드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거대한 랩핑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실제로 화면에 보여지는 형태라고 보면 되는 거죠. 동적인 초기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앞서서 얘기한 거는 단순하게 하나의 맵 SDK를 초기화하는 과정을 얘기 드린 거고요. 이제 사용자들이 어떠한 액션을 통해서 맵을 바꾸게 된다. 내가 지금은 구글 맵을 보고 있지만은 노키아 맵을 보고 싶다. 아니면 T맵을 보고 싶다. 이런 경우에 생기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동적으로 받아서 바로바로 화면에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맵 셀렉터라는 걸 하나 만들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프리퍼런스로 따로 그 동작을 리스닝 하고 있습니다. 프리퍼런스도 RX 자바 형태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프리퍼런스로 이제 받게 되면은 그 프리퍼런스의 변화를 리스닝 하고 있다가 이제 그걸 받아서 맵 프로바이더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맵 프로바이더 형태로 전달하게 되면 맵 프로바이더가 현재 받고 있는 맵 타입과 맵 프로바이더가 가지고 있는 내부 변수, 내부 컨피그가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제 전달하도록 하는 형태가 되는데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맵 프로바이더는 엔진을 가지고 있고 다운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맵 프로바이더를 전달하게 되면은 그 과정 안에서 전달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그 SDK의 초기화 과정까지 다 자연스럽게 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액티비티는 맵 셀렉터를 받아서 맵 셀렉터의 맵 프로바이더를 받은 다음에 그 맵 프로바이더의 그 캐시되어 있는 맵 정보를 받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이제 실제로 SDK의 동작과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코드에서는 단순하게 맵 프로바이더, 이제 액티비티에서 맵 셀렉터를 리스닝해서 SDK를 리스닝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는 프리퍼런스 값이 바뀌게 되면은 앱 레벨에 별도의 그걸 리스닝하고 있는 오브젝트가 있고요. 그 오브젝트를 통해서 걔가 별도로 SDK만 이니셜라이징 하는 과정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징이 완료가 됐다라는 것은 별도 그게 성공적으로 완료되는지 석세스와 에러를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관리에 따라서 석세스면은 바로 이니셜라이즈 과정을 스킵하고 그 다음으로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래프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SDK의 초기화 과정을 보게 되면 액티비티는
최종적으로 셀렉터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셀렉터가 맵뷰의 초기화 맵 프로바이더를 가지고 있고 맵 프로바이더는 웹 엔진과 엔진을 가지고 있고 웹 엔진은 다시 SS 다운로드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액티비티는 말단인 셀렉터만 가지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셀렉터가 SS 다운로더까지 연결되어 있는 형태로 해서 모든 초기화 과정부터서 맵 화면에 그려주는 부분까지 모두 다 제공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동작의 다이어그램이 그렇게 되었고요. 초기화 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자가 그 SDK 맵 타입을 바꾸게 되면은 사실 이제 내가 구글 맵을 쓰고 있다가 구글 맵이 아니라 히얼 맵을 쓰고 있다가 구글 맵으로 바꾸게 되면은 히얼 맵에 이니셜라이즈 되어 있는 코드들은 사실 계속해서 묶어두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다 컴퓨팅 리소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제를 해주는 게 퍼포먼스 면에서나 메모리 면에서나 여러 가지 컴퓨팅 리소스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여기 코드에서는 제가 회색으로 했는데 이 스위치 맵이라는 걸 따로 쓰고 있습니다. 이 스위치 RX 자바에서 스위치 맵 오퍼레이터는 상위에서 바뀌게 되면은 그 하위에서 리스닝하고 있던 것이 기존에 리스닝하고 있던 것은 디스포즈를 시키고 다시 새로운 것으로 갈아 끼우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에서 바뀌어서 디스포즈가 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이 에미터에 캔슬러블이 호출이 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캔슬이라든지 디이니셜라이즈 같은 과정들을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맵 프로바이더를 타입을 바꾸게 되면 이 과정을 통해서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은 이니셜라이즈 과정을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과정 새로운 것을 이니셜라이즈 하는 것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에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이제 각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좀 설정하실 수 있는데 SS 다운로더나 웹 엔진이나 아니면 웹 프로바이더 이 각각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도원 에러를 통해서 도원 에러를 통해서 에러록을 찍어본다든지 아니면 on error resume next로 해서 이걸 어떻게 바꿀지 그런 것들을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리트라이 횡 같은 곳에서 이니셜라이즈가 네트워크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거다라고 하면은 리트라이 횡 같은 걸로 해서 몇 초 뒤나 아니면은 네트워크의 상태를 변화를 감지를 해서 그것을 이제 대응하도록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씩 리트라이를 해도 에러가 나게 되면은 이제 저희의 코드는 아까 말했다시피 구글 맵으로 바로 전환하는 코드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RX 프리퍼런스에서 맵 타입을 그냥 저희는 구글 맵으로 바꿔버린다. 그러게 되면은 그 구글 맵 하나를 바꿈으로써 맵 셀렉터가 새로운 이니셜라이즈 코드를 바꾸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기존에 화면에 그려져 있던 것들은 모두 다 없애지게 되고 다시 구글 맵으로 대체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심플하게 이제 에러 핸들링 처리 같은 것들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사용자들한테 꼭 딜리버리 해야 되는 그런 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글 맵이냐라고 하면은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안정성을 가진 서비스는 구글 맵이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웹 이니셜라이즈 과정에서 에러가 나면은 그냥 구글 맵으로 돌려버리는 형태로 해서 페일리어 콜백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의 해제 과정은 다이어그램 보게 되면은 이제 맵뷰 셀렉터가 디스포즈를 해서 맵뷰 초기화를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안에서 엔진과 SSC 리스닝 하고 있던 게 자연스럽게 subscribe 됐던 게 unsubscribe 되면서 디스포즈 따라서 단계적으로 디스포즈를 상위 것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최종 SSC나 엔진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제 이니셜라이즈 과정이 디이니셜라이즈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이제 여기까지는 SDK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제 맵 SDK를 이런 식으로 이제 단계별로 나누고 그 단계별로 블러킹이 걸려서 최종 하위에서는 완성된 것을 받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화면에 어떻게 그려줘야 되느냐 이를테면은 화면에 이제 사용자가 이제 맵을 제스처를 넣어서 이제 스크롤 제스처를 해서 이제 다른 곳으로 화면을 바꿨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뭐 몇 초 뒤에 반드시 이 사용자의 현 위치 화면으로 다시 바꿔야 된다. 카메라를 바꿔야 된다. 그런 경우가 있게 되면은 이제 구글맵 API가 다르고 히어맵 API 다르고 마찬가지 티맵 API 다르고 저희 또 내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맵의 API도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종류의 API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주는 인터랙션을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것을 추상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각 인터랙션을 좀 단위별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승객앱에서는 레이어라고 불렀고요. 기사앱에서는 비헤이비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설명은 비헤이비어 위주로 할게요. 그래서 인터랙션의 구분은 맵 이동으로 감지를 하는 겁니다. 리스닝, 맵의 카메라를 리스닝하고 있다가 이제 그 이동이 감지가 되면은 그 이동만 감지하는 별도의 비헤이비어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맵 이동을 지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어떤 지역으로 검색을 했는데 그 검색된 결과를 화면에 보여줘야 되는 경우가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런 별도의 비헤이비어가 필요하고요. 마커를 관리하는 경우도 내 위치를 찍어주는 것, 그 다음에 픽업 포인트, 드랍업 포인트, 그 다음에 뭐 다양한 앱에서 서제션 해주는 그런 POI들 그런 마커들도 다 화면에 그려줘야 되고 심지어는 테마도 관리해야 된다. 도로 색상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라우터의 색상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전체의 톤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테마만 관리해주는 인터랙터가 따로 있고 폴리곤 같은 경우는 라우터를 어떻게 그려줄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들 그리고 뭐 액티비티 전체에 맵을 그려주고 있는데 실제로는 탑과 바텀에 뷰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뷰에 맞춰서 어떻게 맵에 그 보여주는 비지어블 공간을 어떻게 보여줄지 그런 것들을 설정해주는 모든 인터랙션들을 다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사실상 구글맵 API에 있는 것들을 기준을 맞춰서 작업하시게 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구글맵이 가장 연역이 오래됐고 그에 맞춰서 유저 인터랙션 지원도 가장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맵에서 제공해주는 API에 맞춰서 인터랙션을 다 만들게 되면은 사실상 히어맵이나 티맵, 그 다음에 저희 자체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 구글맵에 다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작업을 하면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시를 들자면은 마이마커 비헤이비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내 위치를 찍어주는 마커를 그려주고자 한다. 이런 경우에 이제 맵 인터랙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헤이비어 요청에 따라서 실제 맵에다가 그려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고요. 이 과정은 맵 인터랙터는 이제 실제 맵 뷰와 상호작용해주는 코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맵뷰는 뭐 라이브러리 단계별로 이제 사용하는 것별로 있을 거고요. 인터랙터는 각각의 매칭해서 1대1로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글맵, 히어맵, 티맵, 뭐 이제 다른 구앱맵 같은 그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해야 되고요. 대신에 마이마커는 이 맵 인터랙터 추상화되어 있는 객체만 받아서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맵 인터랙터만 실제로 가지고 있으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코드를 보게 되면은 마이마커 비헤이비어 같은 경우는 이제 맵 실제 앞단에서 뭐 어떤 정보를 받아서 하게 되면 어떤 정보를 받으면은 그 맵에 실제로 마커를 그려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심플하게 아이콘 정보와 이제 로케이션 정보만 넣도록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다음에 뭐 업데이트가 필요하게 되면은 이제 그 맞춰서 작업을 해주는 작업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맵 인터랙터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맵 같은 경우는 구글맵의 마커를 그려주기 위해서는 마커 옵션이라는 걸 통해서 빌드를 해야 되고요. 그 옵션을 넣으면은 실제로 마커의 오브젝트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마커의 오브젝트는 다시 간혹 가다가 외부로 노출을 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히어맵, 구글맵, 티맵, 그랩맵 전부 다 오브젝트가 형태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마커는 다시 하나의 저희 쪽에서 만든 마커 액션이라는 것으로 다시 한 번 더 랩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커 액션에 이제 마커라는 컴포넌트를 넣게 되고요. 이제 이 마커가 화면에서 지워져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액티비티가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사용자가 맵을 바꿨습니다. 맵을 바꾸면은 이제 기존에 화면에 그려져 있던 정보들이 다 지워지고 이제 새로운 맵이 나타나고 그 새로운 맵에 다시 마커를 그려줘야 되는 경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리소스들을 다 지워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에디터, 이제 캔슬, 이제 디스포즈를 리스닝 하고 있다가 마커를 실제로 지워주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커 액션 같은 경우는 심플하게 이제 업데이트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로케이션 정보가 바뀌게 되면은 그 마커를 업데이트 해주는 정도 형태로 바꾸고 있고요. 이제 비헤이비어와 인터랙터가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 비헤이비어의 이제 인터랙터를 어떻게 전달해 줄 거냐, 어떻게 관계를 설정할 것이냐를 이제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를 위해서 이제 맵 비헤이비어 컨트롤러라는 걸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맵 비헤이비어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맵 프로바이더를 가지고 있고요. 그 맵 이제 셀렉터로부터 전달받은 프로바이더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바이더를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이제 그 프로바이더를 리스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비헤이비어들 모든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정도의 비헤이비어를 가지고 있는데 그 비헤이비어가 모두 다 이제 맵 비헤이비어 컨트롤러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맵 비헤이비어 컨트롤러가 맵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한 번씩 다 이니셜라이즈 과정을 해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니셜라이즈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필요한 정보들을 다 매핑해서 넣어주는 정보를 하고 있고요. 뭐 이를테면 마커 정보가 캐싱을 비헤이비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커 정보 캐싱, 이제 비헤이비어에서 캐싱을 하고 있다가 비헤이비어에서 그 맵 프로바이더가 바뀌게 되면은 이제 맵 비헤이비어 컨트롤러가 그 프로바이더가 바뀌었다는 것을 전달해주게 되고요. 그러게 되면은 맵 오브젝트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다시 비헤이비어는 비헤이비어 컨트롤러부터 이제 새로운 맵 프로바이더 전달받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다시 기존에 가지고 캐시해놨었던 마커의 정보를 마커 비헤이비어가 다시 맵 인터랙트에다가 전달해주는 과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말이 좀 많은데 이제 다이어그램을 심플하게 그려보게 되면은 이제 액티비티는 비헤이비어 컨트롤러만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헤이비어 컨트롤러가 비헤이비어 생명주기를 관리하게 되고요. 앞서서 얘기했었던 맵 셀렉터나 이니셜라이즈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실제는 비헤이비어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헤이비어 컨트롤러가 최종적으로는 맵 프로바이더를 가지고 있고 맵 프로바이더가 교체가 될 때마다 이제 다시 한번 같은 비헤이비어 하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 비헤이비어들을 모두 다 받아서 이제 인터랙터를 통해서 다시 갱신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비헤이비어를 어떻게 이제 액티비티나 뷰 모델과 전달할 것이냐는 이제 비헤이비어를 저희 같은 디펜던시 인젝션 그 대거를 사용해서 전달해주고 있고요. 이제 비헤이비어 컨트롤러를 이니셜라이즈 하게 되면은 이제 비헤이비어를 따로 가지고 있다가 비헤이비어에다가는 로케이션만 전달하도록 합니다. 마커를 찍기 위해서. 마커를 찍기 위해서 로케이션만 전달하게 되면은 로케이션 정보를 별도의 뭐 비헤이비어 서브젝트나 아니면 별도의 서브젝트 아니면은 옵저버블 필드 같은 이제 데이터 바인딩이나 아니면 라이브 데이터의 옵저버블 필드 라이브 데이터, 뮤추얼 라이브 데이터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리스닝을 하고 있다가 변화가 되면은 전달해주는 형태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on init 맵 같은 경우는 이전에 맵 프로바이더가 바뀌게 되면은 비헤이비어 컨트롤러가 이 코드를 실제적으로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코드가 전달이 되게 되면은 이제 프로바이더가 바뀌더라도 캐싱이 되고 있던 이 로케이션 정보를 기반으로 다시 새로운 맵에 동일한 정보를 표현해주도록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형태죠. 그래서 액티비티는 실제로는 액티비티는 이제 비헤이비어 컨트롤러를 가지고 있지만은 비헤이비어 컨트롤러는 실제로 라이프 사이클에 대응하는 호출만 하고 있고 액티비티는 이제 실제로 뷰 모델이나 프리젠터는 비헤이비어만 가지고 있는 형태로 해서 비헤이비어를 통해서 맵 인터랙터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맵 뷰에 모든 필요한 정보를 바인딩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SDK to 인터랙터를 다이어그램으로 그리게 되면은 맵 셀렉터와 이제 맵 뷰 초기화 웹 프로바이더까지는 이제 액티비티 스코프에 있지만은 이제 SDK에 필요한 에셋 다운로드와 초기화 같은 경우는 좀 더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 정보들은 비헤이비어 컨트롤러에서만 안에 내부에서만 동작을 하게 되고 액티비티는 비헤이비어 컨트롤러의 라이프 사이클만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헤이비어 컨트롤러는 액티비티에서 전달받은 라이프 사이클과 이제 맵뷰 셀렉터를 통해서 전달받은 이제 이제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이제 하위의 비헤이비어들을 이제 새롭게 갱신을 하는 형태로 이제 관리를 해주는 형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곳에 좀 응용을 해보게 되면은 가장 흔히 하고 있는 게 저희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A/B 툴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맵 엔진이나 에셋 다운로드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스코프에서 맵 변화를 실제로 감지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스코프의 변화를 감지하는 정보가 되는 거고요. 맵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는 액티비티 랩에서 실제로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지를 값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할 수 있고 이제 그 값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이제 맵 비헤이비어 같은 형태로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값이 바뀌더라도 동일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업저버블 스트림을 관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형태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시를 든 뭐 A 밸류 비헤이비어, B 밸류 비헤이비어 같은 형태로 나눠서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형태의 다이어그램으로 상단에서 감지를 하고 전달하게 되면은 하위에서는 이제 액티비티에서는 그걸 받아서 이제 수행만 하는 역할로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다른 형태로는 이제 쇼핑 앱에서 이제 장바구니 관리도 이런 형태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엔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제 엔진에서 카트를 관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바이더에서는 그 리스트를 제공해주는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밑에 아이템, 디테일이라든지 카트 리스트에서 이런 값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그 하위에서 그 값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고 이제 비헤이비어들은 이런 경우에는 비헤이비어들이 이제 뷰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가 뷰 모델에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이런 정보가 바뀌었고 이렇게 화면이 보여줘야 된다라고 이제 데이터만 전달하면은 뷰 모델이 실제로 거기에 맞는 대응하는 작업들을 하는 형태로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되죠.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활용처는 데이터 이제 상위단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데이터의 초기화와 관리는 이제 각각의 단계를 블러킹을 걸어서 상단에서 별도의 처리가 필요하다든지 데이터가 실제로 초기화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련의 과정들이 거쳐야 되면은 이런 형태로 어플리케이션 스코프에서 RX 자바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하위에서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싱글톤 오브젝트로 전달받은 정보를 가지고 화면을 구성해 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제일 중요했었던 거는 에러 처리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RX 자바는 중간에서 에러가 나게 되면은 하위 스트링까지 모두 다 디스포즈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페일리어 펄페를 어떻게 대응할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불필요한 리소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닛과 디이닛을 처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은 이제 캔슬러브를 통해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레이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그 레이어에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를 할지, 여기서는 어떠한 롤만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좀 더 클린 아키텍처의 컨셉추얼한 그런 디피니션과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단계별로 구분을 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10분이 남았네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 되게 빠르게 맞췄는데요. 네. 질문.